회사는 날 기억하지 않는다. 가늘고 길었던 직장인의 퇴직 후 현실. 30년 넘게 회사를 위해 몸 바쳤는데 막상 퇴직하니까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진짜 씁쓸했어요. 이 말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를 여유로운 인생 이막이라고 상상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회사 스트레스 없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 아름답던 상상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퇴직 후 일상이 자유가 아니라 허무로 다가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의 명함, 직함, 월급, 회식, 팀원들 어느새 모두 사라지고 내 옆에 남은 건 고요함, 아니 외로움과 불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우리가 회사 밖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 밤샘도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휴가도 미루면서 일한 당신. 그런데 퇴직 후 회사 사람들 몇 명이나 연락 줄까요? 사례 김 부장님의 이야기.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김 부장님은 정년퇴직 후에도 회사를 자주 생각했다고 해요.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정, 회사 건물, 매일 아침 출근길까지 그리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퇴직 6개월 후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허탈했어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가던 팀이었는데 결국 그 자리는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김 부장님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라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었다.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지만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회사 밖에서 내 삶의 정체성과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나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2. 직장 없는 삶은 생각보다 길고 외롭고 불안하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에 달하는 지금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 긴 노후가 생각보다 너무 길고 준비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례 이 과장님의 후회.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이 과장님은 퇴직 후 작은 시골 마을로 귀촌했어요. 사람에 치여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는 꿈을 안고 내려간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일상.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TV 소리에 의지했어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올라와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랑 말만 섞어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퇴직 후의 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과 소통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 과장님의 사례는 말해줍니다. 3.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일 안 하고 푹 쉬고 싶다는 말을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짧은 휴식일 뿐 평생 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고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사례 3 박 과장의 인생 이막. 50대 후반에 퇴직한 박 과장은 퇴직 전부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해 왔어요. 퇴직하자마자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거래처와 회의만 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손님이 커피 맛있어요.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일이 있어서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존재라는 게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일은 필요합니다. 그게 부업이든 취미든 자원봉사든 어떤 형태든지 내가 주체가 되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아닌 나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늘고 길었던 직장 생활, 그 끝에는 회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퇴직하면 다음 사람을 채용하고 우리는 자연스레 잊혀집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나만의 관계 맺기 회사 박 친구,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참여. 의미 있는 일 찾기 돈보다 보람을 줄 수 있는 일거리 만들기. 경제적 기반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소한 부업으로 기초생활비 마련.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남은 삶을 더 내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죠. 회사보다 오래 남을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는 삶의 의미 상실까지 겪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며 시작된 은퇴 생활이 왜 그토록 불편하고 힘겨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뇌와 신체가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일과 관계, 규칙성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과 뇌 기능의 혼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뇌는 활동을 멈추면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신경과학자 존 레이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기적인 자극과 목표가 없으면 우울감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직장 생활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회의 일정, 성과 목표 등 뇌의 루틴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 불면, 정서적 둔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내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 정체성이 곧 자기 정체성과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2. 자율신경계와 면역력까지 무너진다. 퇴직 후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 회어 메로컨 사이컬라지컬 어소시에이션은 은퇴가 사람의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줄어들면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신체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기나 대상포진, 만성염증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가 됩니다. 3. 퇴직자는 의미의 상실과 싸우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계속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공허해집니다. 사회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의미치료의 ROGOTHERAPY라는 개념을 통해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보다 의미를 추구한다.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방향을 잃는다. 퇴직 후 삶이 힘든 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팀장, 선배, 직장인, 리더 이런 사회적 역할들이 모두 사라진 뒤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해결 전략 뇌와 마음을 다시 깨우는 퇴직자 생존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퇴직 후 정서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실천 전략입니다. 1. 하루 루틴 만들기. 뇌를 다시 활성화시켜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루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약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이 작은 역할 하나 만들기. 자존감을 회복하라. 동네 커뮤니티 참여, 자원봉사, 텃밭 가꾸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 독서 모임 참여 등 타인과 연결되는 활동을 통해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많을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대 노화연구소. 산마음 근육을 단련하라. 긍정심리 훈련. 감사일기 쓰기, 명상,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좋은 말 건네기. 이것은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고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2주만 써도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사에선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기에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은퇴 준비란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뇌의 훈련,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 월 500 꿈꿨지만 현실은 처참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라는 말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남은 인생은 좀 편안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 은퇴하면 내 삶이 좀 느긋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틈틈이 여행도 떠나고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딱 58세의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서 겪은 고충에 대한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제2의 커리어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 못한 난관이 많았다고 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해요. 1.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 왜 하필이면 개인 택시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 택시 면허나 차량 구입에 돈이 들긴 하지만 운전만 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 혹하잖아요. 문제는 이게 은퇴 후 첫 도전이라는 점이에요. 젊은 시절엔 뭐든 해볼 용기가 있더라도 은퇴를 하고 나서는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사실 은퇴 후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2. 사례 1 수입이 들쭉날쭉해 예상이 어렵다. 첫 번째 사례로 58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어씨 얘기를 해볼게요. 30년 넘게 한 회사만 다니라 보니 월급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늘 정확했대요. 그러니 보험료, 공과금, 대출이자 등등을 미리 계산해서 쓰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보니 이게 월 500만 원을 버는 달도 있고 300만 원 혹은 그 이하가 되는 달도 있더라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손님이 줄고 또 코로나 같은 일이 터지면 관광객도 줄고 일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가 깨지면 생활 패턴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매달 비슷한 수준으로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시작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각종 지출은 그대로인데 막상 들어오는 건 들쭉날쭉. 어씨는 그러다 보니 예비비를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버는 족족 생활비로 쓴 게 화근이 됐대요. 나중에 갑자기 고장이라도 나서 차량 수리비가 크게 나오면 그달은 적자가 나는 거죠. 결국 1년 만에 견디지 못하고 개인 택시를 접게 됐어요. 어씨가 내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시작했나 하고 자책했다니 듣는 사람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3. 사례 이체력과 정신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두 번째 사례는 B씨 이야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58세였고 평소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운전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 라는 단순한 이유로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전을 좋아하는 것과 매일 10시간을 넘게 그것도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운전해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거죠. 특히 새벽 시간에 손님을 태우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하는 날이 많았대요. 나이가 들수록 밤샘 운전은 정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깐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B씨는 옛날에는 밤새워 일해도 아침에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젠 하루만 무리해도 사흘은 고생한다고 말했어요. 하루 쉬면 다음날 매출이 확 줄어드니 쉬기도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 몸은 갈수록 상하고 병원비는 또 늘어나고 악순환의 반복이었다고 해요. 결국 열정만 믿고 시작했다. 체력 관리를 못해서 번 돈보다 병원비를 더 쓰게 된 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점점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1년쯤 지나서 다시 택시를 접었다는 사연이죠. 4. 사례 3. 미리 공부하지 않은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마지막은 C씨예요. 이분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59세에 은퇴를 하셨다고 해요.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었고
운전면허도 있고 택시라면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생각에 뛰어드셨대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미 개인 택시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카카오 택시니 뭐니 플랫폼 경쟁도 엄청 치열한 거죠. 손님 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한가한 낮 시간에는 탑승 거부가 아니라 탑승 자체가 없는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해요. 또 시장 조사나 홍보 방법, 그리고 최근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 공항, 터미널, 관광지 등에서 어떻게 손님을 더 끌어올지, 평소 SNS 리뷰나 별점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CC는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였기에 매출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스트레스만 늘어갔죠. 결국 CC도 퇴직금을 거의 다 털어놓고도 사업이 뒷받침이 안 되자 이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작은 가게라도 할 걸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해요. 미리 시장 조사하고 대비하는 과정 없이 할 만해 보인다라는 감으로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본 거죠. 5.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자세. 결국 세 분 다 개인 택시를 1년 안쪽으로 접게 됐지만 저마다 이유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미리 충분히 준비하거나 체력이나 수입 변동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은퇴를 꿈꾸는 입장에서 느낀 게 은퇴라는 건 직장을 그만두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끝났다라는 데만 집중하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는 구체적인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첫째,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해요. 단순히 언론에 나오는 누구는 이 업종에서 대박 났다더라 같은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체력이나 시간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둘째, 건강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50대 후반 넘어가면 아프기 시작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은퇴 후 시간적 자유가 생기는 만큼 운동이나 식습관을 신경 쓰면서 일을 하더라도 내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해야 해요. 셋째,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미리 각오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예비비나 모아놓은 자산, 혹은 매출이 떨어지는 달에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 플랜 B를 마련하는 게 좋아요. 매달 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계니까요. 6. 마무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우리가 평생을 회사에 몸담다가 어느 날 퇴직증을 받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은 어찌 보면 완전한 해방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뭐 하지?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시점이죠. 개인 택시처럼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게 돈이 될까? 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체력, 정신력, 재정 상황에 이 일이 맞을까? 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시기라고들 하잖아요. 다만 그 행복을 누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앞으로 또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죠. 오늘 소개한 세 분의 사례는 결코 개인 택시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무리 쉬워 보여도 준비 없이 뛰어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미리 철저히 조사하고 체력 재정 정신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해도 좋고 개인 택시를 해도 좋고 완전히 다른 직업을 선택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스스로의 역량과 건강,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은퇴 후에도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는 종종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집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오히려 더 큰 고독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가족조차도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 경북 봉화의 한 천년 고찰로 은둔한 은퇴자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CEO, 교사 등 한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고요한 산사로 숨어든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본론 은퇴 후 찾아오는 세 가지 비참한 현실과 교훈. 1. 명함 없는 삶의 공허한 변호사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서울의 한 로펌에서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명함으로 나를 소개했는데 명함이 없으니 내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씨는 결국 봉화의 산사를 찾아 명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장이 곧 정체성이 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온 고독 교사 B씨의 사례. B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30년을 봉직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대화가 단절되니 점점 내 존재감도 사라졌어요. 결국 B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봉화의 고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3. 재정 부족이 가져온 현실적인 고난, CEO C씨의 경험. C씨는 대기업 CEO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예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비가 부족했던 제 탓이죠. 그는 결국 봉화의 고찰에서 간소한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반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은퇴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과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독, 단절, 재정적 불안으로 가득한 비참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확립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과 취미를 가지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은퇴 전에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철저히 하라.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봉화의 천년 고찰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산사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늦기 전에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한 준비의 비밀. 은퇴 후에 우리가 꿈꾸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 여유,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취미생활 등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독과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준비법과 교훈을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직장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한 결과입니다. 한 CEO 출신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결정을 따랐어요. 하지만 은퇴한 순간 그 호칭도 저를 찾는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지위가 곧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결과 은퇴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봉화의 고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전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은퇴 후 요리 강좌를 열거나 관련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발전시키는 활동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2. 가족과의 관계, 대화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가족은 은퇴 후 우리의 가장 큰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웠어요.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전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공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퇴직 전부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서로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재정 계획 없이는 은퇴도 없다. 재정적인 안정은 은퇴 후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한 대기업 CEO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 때 벌었던 돈이 많아서 은퇴 후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정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금세 돈이 바닥났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이하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은퇴자가 부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온라인 강의 또는 글쓰기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부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절약과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많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팁. 은퇴 후의 삶은 준비가 없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문가로서 추천하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직업이 아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취미를 찾으세요. 가족과 소통하라.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강화하세요.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득원을 계획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건강을 챙겨라. 건강은 모든 준비의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지역사회,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의 비극,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은퇴 후 봉화의 고찰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인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 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은퇴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당신의 은퇴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날 꽃다발 하나 들고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편히 쉬자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그날부터였다는 것을요. 출근하지 않아도 아침은 옵니다.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들어와야 하며 누군가는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소득은 끊겼지만 지출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었구나. 요즘은 60세에 퇴직하고 100세까지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남은 시간만 무려 720개월. 60년을 준비 없이 맞는다면 그건 고통의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 은퇴 후 60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첫째, 은퇴는 수입 절벽이자 지출의 시작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도 줄겠지, 노후에 많이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병원비, 자녀 지원금, 경조사비, 생활비 상승 등 수입이 없어진 시점에 예상 박지출이 폭탄처럼 터지며 은퇴 후 첫 5년 만에 노후 자금을 거의 소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2. 둘째,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멘붕 온다. 33년을 꼬박 납입한 어시. 정년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월 고정 지출 약 150만 원. 매달 60만 원이 적자. 결국 퇴직금, 예금, 보험을 끌어다 쓰다 소진.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조하는 장치일 뿐 주 수입원이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연금만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슬픈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3. 셋째, 은퇴 후 소득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예금을 쓰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월세 수입, 배당금, 1인 창업, 온라인 소득처럼 작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 없이 60년을 버틴다는 건 20대가 아무 수입 없이 대학원 졸업 후 80세까지 사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교직 30년, 퇴직 후 5년 만에 예금 바닥났어요. 박모 63세 씨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연금 월 150만 원. 충분할 줄 알았죠. 하지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딸 결혼 자금 7천만 원, 둘째 아들 유학 지원 5천만 원. 그리고 급작스런 아내의 대장암 수술비 3천만 원.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에 퇴직 5년 만에 예금은 바닥났고 이제는 경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다 계획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례 2. 강남 아파트 한 채 있었지만 월세가 없었어요. 이모 66세 씨는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고 집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있으니 괜찮겠지 했지만 고정 지출과 병원비, 손주 돌봄 비용 등이 쌓이며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2년 전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하며 생활비를 확보했지만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현금 흐름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사례 3. 노후 소득 만든 60대, 지금은 더 바빠졌습니다. 반대로 60세의 자영업 은퇴 후 작은 임대 수익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김모 65세 씨는 지금도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단순한 요리 레시피나 건강 꿀팁, 꾸준히 올리다 보니 구독자 1만 명을 넘기고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이라도 벌자는 생각이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제 두 번째 직업이 됐어요. 그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부지런함이 곧 자산입니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60년짜리 생존 게임이다. 60년입니다. 절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퇴직한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키워드는 단 하나, 현금 흐름입니다.
부동산 월세든 배당 소득이든 파트타임이든 1인 콘텐츠 수입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곧 은퇴 후 60년의 생존력이자 자유입니다. 요약 정리. 구분 설명.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 평균 3040년의 인생이 남음. 국민연금의 한 개월 9만 150만 원 수준. 생활비의 부족. 필요한 준비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 현금 흐름. 실패 사례 퇴직금 소진, 자녀 지원 과다, 의료비 부담. 성공 사례임 대수익, 콘텐츠 수익 등 소액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구조.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생존 게임의 1라운드를 준비 중이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목 은퇴는 시작일 뿐 남은 60년 돈 없이 못 삽니다. 1. 은퇴는 소득의 절벽, 지출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전후, 은퇴 이후에도 3040년의 생애 기간이 남아있으며 이 시기는 고정 수입 없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 지출 항목. 기본 생활비, 주거, 식비, 공공요금 등. 의료비,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병원비 증가. 비정기 지출, 자녀 결혼, 손주 돌봄, 경조사비. 기타 소비, 여가, 여행, 차량 유지비. 수입은 멈추고 지출은 줄지 않는 시기, 이를 견딜 체계가 없다면 고통스러운 노후가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 생계 유지는 불가능.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축이지만 절대적 생계 수단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평균 2024 기준. 평균 수급액 약 월 6,090만원 수준. 33년 이상 납입 시 월 10만 130만원 내외 가능. 단독 생활 기준 최소 생계비 약 150만 180만원. 연금만으로는 최저 생활은 가능하지만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움. 특히 의료비나 비정기 지출 발생 시 심각한 적자 구조 발생 가능. 3. 퇴직금은 일시 자산일 뿐 지속 소득 아님. 퇴직 시 목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또는 개인연금 자산은 운용 전략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립니다. 퇴직금 관련 위험 요소. 일시 사용, 자녀 결혼, 부채 상환 등으로 일회성 소비 시 원금 고갈. 저금리 예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실질 가치 감소. 무계획 투자, 고수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 시 자산 손실 위험. 퇴직금은 지출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함. 4. 노후 자산은 현금 흐름 구조가 핵심.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 원현금 흐름입니다. 추천되는 소득 구조 유형. 유형 설명. 기대 수익. 월세 수입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 안정적, 인플레이션 방어. 배당 소득, 고배당 ETF, 배당주 분산 시 위험 관리 가능. 부업 1인 창업, 유튜브, 전자책, 강의 등 초기 구축 필요, 이후 자동화. 공공 일자리 지역, 시니어, 일자리 사업 소액이나 일정 소득 유지. 이상적인 구조는 복수의 소득원을 결합한 혼합 포트폴리오. 핵심은 수동 소득 패시브 인컴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 5.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노후 빈곤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지출과 소득 단절의 겹침입니다. 주요 리스크. 의료 리스크, 중증 질환, 장기 요양 등 고비용 발생. 가족 의존 리스크, 자녀 부양 지원으로 인한 자산 고갈. 부동산 리스크, 집은 있어도 유동성 부족, 황금성 낮음. 금융 리스크, 저금리, 투자 실패, 사기 피해. 해결 방안.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의료비 대비책 마련. 부동산 자산의 일부는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 자녀 지원은 적정선에서 구조화. 투자 시 고위험 회피, 분산 전략 철저. 6.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생존 전략. 사례 1. 교사 출신, 예금 고갈, 경비직 전환. 정년 후 퇴직금 2억, 자녀 결혼과 병원비로 5년 만에 고갈. 연금 월 140만원, 생활비는 200만원 이상. 현재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며 월 80만원 추가 수입 확보. 사례 2. 자산 보유자, 유동성 부족, 다운사이징. 강남 아파트 보유자, 고정 수입. 생활비,
손주 돌봄 등으로 지출 증가, 현금 부족. 아파트 매도, 지방 이주 후 월세 일부 발생 구조로 전환. 사례 3. 온라인 채널 운영으로 부수입 확보. 은퇴 후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 운영. 월 8만 100만 원 광고 수익 확보. 일정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비노동형 소득원 확보 성공. 결론 은퇴는 소득 없는 마라톤, 준비 없는 자는 버틴다기보다 버텨야 한다. 은퇴 후 남은 20년, 30년 혹은 60년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닙니다. 소득이 사라지고 소비는 지속되는 시기, 생존 전략 없이 맞이하면 빈곤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연금 외 소득원 확보 계획이 있는가? 의료비, 간병비 대비책은 있는가? 부동산 자산의 황금성은 확보되는가?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마무리 조언. 은퇴는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한 재출발입니다. 단순히 쉬는 인생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노후 구조, 그것이 곧 은퇴 후 60년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전략입니다.